다인자 유전 문제 잘 풀려? 잘 풀리면 잘 풀리면 내신 대비 안 들어도 돼. 안 풀리면 내신 대비 이어서 좀 하면 돼. 쉽지 않을 거야.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되니까. 오늘은 다인자 유전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이제 좀 20페이지 그거 정리하고 이제 소요를 넘어가죠. 사람의 유전에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오늘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단일인자 유전이 있었고, 상동염색체의 대립유전자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유전들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부르고,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동염색체의 대립유전자 한 쌍, 두 쌍 이상이 관여해서 나타나는 유전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불렀다. 단일인자 유전에서는 대립유전자가 두 개가 오는 경우가 있고, 유전자가 세 개 또는 그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경우를 복대립유전이라고 부르고, 조심해야 되는 건 다인자 유전과 복대립유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여기는 유전자가 세 개가 관여하는 거고, 여기는 두 쌍 이상의 대립유전자가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었고, 단일인자 유전의 대부분의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여기 있는 다인자 유전에 있어서의 표현형에 따른 개체수는 이런 식으로 정규분포 곡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주고 우성열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가능하다. 근데 이런 그래프를 주고 이 형질은 우성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변하는 형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인자 유전의 대표 피임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하고 운동에 대한 그 내용들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유전은 내용적인 면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정확한 개념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는 거, 그거는 많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느냐가 아마 등급이 결정이 될 거예요. 분명히 학교에서 3학년 모의고사에서 변별력을 갖는 문제를 100% 내요. 100%. 근데 그게 내용 갖고는 안 풀어보면 잘 안 풀려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부분.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들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고, 올해 이제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 전에서 거기는 것도 교사님도 줄 거니까 그것도 풀어보는 게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한꺼번에 고3 모의고사를 푼다? 그럼 그건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되게 문제 푸는 센스가 있는 애.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보면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 안 되면 어떻게 볼 건데? 같이 풀어봐야 돼. 두 개의 차이점 정리.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 이건 좀 간단하지. 성염색체의 종류는 X, Y. X염색체 위에 전해지는 그러한 유전을 반성유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Y형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한성유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반성유전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해서 붙여진 거래. 반대성으로 그 형질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래. 엄마가 이렇게 생명유전자를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면 아들은 엄마한테 이거든 물려받으면 얘는 100% 생명이다. 그러니까 엄마의 생명 형질을 반대성인 아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반성유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아빠는 생명이 아니야. 딸은 100% 정상이겠지. 아빠가 이거를 얘한테 물려주니까 엄마가 무엇을 주는지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빠의 정상 성질을 반대성인 딸아이한테 정상 성질을 넘겨준 거지. 그걸 반성유전. 한성유전은 한쪽 성으로 전달이 된다. 아빠가 귓속털 과다증이면 아들은 귓속털 과다증, 또 그 아들은 귓속털 과다증,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 성으로 계속 전해지는 그런 유전을 한성유전이라고 부르고, 반대성으로 전해지는 성질, 그런 걸 반성유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해봤고, 오우, 젖어서 몰랐네. 말라야 되는데. 에어컨 켰냐? 켤 수 있어? 네. 그래? 반성이야. 크게 두 개. 생명. 그다음에 혈액.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한성유전에는 귓속털 과다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 생명과 혈액병은 어떻게 해서 자손에게 전해지는지. 자, 먼저 생명에 대한 정의. 생명은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색깔 능력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X형 색채 위에 존재하고, X'이라고 설명하면 X형 색채에 생명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생명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정상 성질로 표현이 되고, 그래도 생명 유전자가 없으니까 K형은 정상으로 나타나. 근데 남자는 그 X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 유전자가 하나가 존재하고 있다면 얘는 생명이 된다. 근데 여자의 경우를 봤더니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럼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형 접합이라는 얘기지. 근데 얘가 뭘로 표현이 되었냐 봤더니 정상으로 표현이 돼. 그러면 생명 유전자는 가지고는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고, 정상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정상으로 나타났지. 가지고는 있으나 그 성질이 표현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인자라는 얘기야.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표현되지 않는 걸 말해. 남자는 고인자가 있을까? 없어. 남자 X형 색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정상이면 정상이고 생명이면 생명인 거지. 근데 여자는 똑같은 성형 색채를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동형 접합이라는 그 성질이 표현이 될 것이고, 이형 접합일 때에는 둘 중에 하나가 표현이 되는데 정상이 표현됐다는 얘기. 생명은 열성인 거야. 열성은 어떨 때 표현이 된다? 열성끼리 만날 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의 생명. 그럼 나타나는 비율을 봤더니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니까 남자에서 가령 빈도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생투 가갖고 집단유전학이라고 하는 P제곱 플러스 2PQ 플러스 Q제곱은 1이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하딘-바일백 법칙을 이용해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P제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생투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셋 중에 하나, 남자가 더 많이 걸리지,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 그까지 구하라고 하는 건 안 나올 테니까. 피가 안 뭉쳐. 상처가 났을 때 응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혈액병이라고 부른다. 이 혈액병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X형 색채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혈액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 X형 색채를 X-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러면 여자, 남자. 혈액병 유전자가 없어. 그럼 정상. 얘도
혈액 유전자가 없어. 정상이지. 근데 그 하나 가지고 있는 X에 혈액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얘는 혈액병이 나타난다. 여자를 봤더니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혈액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E형이네 얘네들도. 둘 중에 하나는 정상이든 혈액병이든 표현이 되겠지. 근데 정상으로 표현이 된다. 그럼 혈액병도 생명과 똑같이 열성. 그럼 열성이 표현이 되려면 둘이 만나야지만 나타난다. 자, 그럼 요것도 생명과 마찬가지로 혈액병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으나 그 형질이 발현되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사람을 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많이 걸려? 남자에서 많이 걸린다라는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보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전부 다 모든 인간이 다 보인대요. 왜? 어떤 형질에 관여되는 유전자를 이성적 법으로 갖지 않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모두 다 대립 유전자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 근데 보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색체 유전에서 주로 사용돼. 다음 가계도에서 보인자임이 확실한 사람이 누군지, 몇 명인지. 그럼 보인자는 XX'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전자의 결정이 되는 사람들을 보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는 빼고 여자 중에서 XX'를 찾으면 되고 몇 명인지도 찾으면 되고, 근데 남자는 보인자라고 하는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 나중에 비분리를 나올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 이건 그냥 참고해. XXY 생명의 분자가 하나 있대. 이런 사람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불러. 얘는 생명일까 생명이 아닐까? 생각해봐. 남자거든 Y가 있어서 그 Y는 하나만 갖고 있으면 걸리니까 그거 갖고 있으니까 걸려? 안 걸려. 얘는 정상. 왜 그러냐면 이거 정상이 있어서 그래. 정상하고 생명이라 이렇게 갖고 있는 이걸 갖는 클라인펠터는 정상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럼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생명이 되려면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 둘 다 생명 유전자를 갖는 X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고, 하나라도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정상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 나중에 비블리 때 나오니까. 여자 그리고 X가 하나를 갖는 사람도 있어.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돌연변이 기체인데, 여자는 생명 유전자가 두 개를 갖고 있어야 생명이 되잖아. 근데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는 여자야. 정상이야 생명이야? X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가 생명 유전자라고. 얘는 생명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로 일단 먼저 해주는 거. 그래서 똑같아. 근데 아니 그러면 얘랑 차이가 없나? 있어. 요즘 혈액병 유전자는 거의 태어나지 않아. 죽어. 치사 유전자. 이거는 치사가 안 돼. 이건 치사가 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이거든. 왜 그럴까? 어차피 생명으로, 혈액병으로 태어나도 이 여자아이는 이때 반드시 죽어. 언제 죽는 줄 알아? 상처나고 막 곱게 막 이렇게 하고 포대기 싸서 막 키웠다 치자. 이빨 빠지거나, 근데 이빨도 안 빠졌다 치자. 초경할 때 죽어. 첫 월경할 때 피가 안 멈춘다. 자궁벽이 발달하면서 혈관도 같이 발달하는데 착상을 하지 못하면 발달했던 자궁벽은 허물어지거든. 그때 출혈이 일어나서 어차피 이 아이는 태어나게 해봤자 초경할 때 죽기 때문에 엄마 몸속에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알겠어? 셋 중에 둘 중. 그래서 이쪽에 많이 걸린다는 거야. 쟤는 안 돼. 쟤는 치사. 그 색깔 보면 못하면 어때? 운전 못해? 아 그러면 운전기사를 쓰면 되지. 그냥
생명인 사람, 정록생명,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신호등은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이잖아. 근데 걔는 빨간불하고 노란불을 구분을 못한대잖아. 안 된대. 그럼 어떡하냐? 운전 못해. 운전기사 아저씨 써야 돼. 근데 선진국은 그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색깔 변화를 여기 우리는 이게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로 운전을 하지만 정상인들은 그 사람들이 색깔 구분을 할 수 있는 전구를 이 안에다가 다른 걸 이렇게 집어넣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구분할 수 있는 그 전구 불빛으로 운전을 한다는 거지. 그거는 한참 멀었지. 못해. 정력생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어. 이과도 못 가. 자연계 진학도 힘들어.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 같아요. 좀 그런 제약은 있는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어쨌거나 그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생명, 혈병, 반성유전,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OX 맞지? 자 그럼 얘네들은 반성유전이지. 반성유전은 남자에게서 많이 표현된다. 얘네 둘이 반성유전이라네. 얘네 둘은 남자가 많이 나타난다음에 그럼 얘네 둘이 반성유전이면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의심스러워? 피부 얼룩증.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인해서 피부가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유전자. 피부 얼룩증 X형색체 있어. 피부 얼룩증 유전자 X 다시. 그러면 여자, 남자. 정상 두 개 갖고 있네. 얼룩증이 아니야. 얘도 정상 갖고 있으니까 얼룩증이 아니야. 근데 얘가 그걸 가지고 있어. 이거를. 얘는 얼룩증이 돼. 하나는 정상, 하나는 얼룩증. 이형적법이 있네. 정상이 표현되든 얼룩증이 표현되든 둘 중에 하나는 표현이 되겠지? 근데 얘가 얼룩이 표현돼. 그럼 이형 접합일 때 뭐가 표현됐어? 얼룩증이 표현됐지. 그럼 얼룩증 형태는? 그래. 얼룩증 유전자. 얘는 얼룩증. 누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나. 그래서 이 경우가 그 가계도를 분석할 때 우성열성을 따지는 그림에서 이게 한번 나왔어. 엄마 아빠는 정상인데 유전병, 그럼 이 유전병은 열성. 엄마 아빠 유전병, 자식은 정상. 정상은 우성열성, 열성. 이게 바로 엄마 아빠가 피부 얼룩증. 정상이 얼룩증. 정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가 정상으로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형 접합일 때 표현이 되는 형태를 우선. 그래서 생명과 혈병은 열성이지.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열성, 반성 유전일 경우에는 남자에게서 표현 발현 빈도가 높다. 그런데 이게 우성으로 전해지는 우성, 반성 유전의 경우는 누가 여자에게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20페이지에 성결정 그 앞에서 X, X, Y 성결정 방식. 오케이? 나머지 다른 동물들도 성결정 방식 우리랑 같은 애도 있지만 다른 애도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문제에서 암컷은 XX, 수컷을 XY로 준 이유가 뭐라 그랬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에서 성염색체를 찾아서 성별을 구분을 하라고. 그래서 개체 구분을 하라고 그 문장을 반드시 준다라고 얘기했던 거. 근데 문제에서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렇게 안 줘도 되지 그거는. 우리는 사람은 XXXY의 성별정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XY 암컷이 호모고 수컷이 XY, XXXY형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냐? 그래서 성결정권은 아빠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반성유전의 생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혈액병에 대한 내용 이렇게 그 중간에 가게 그 세 가지 경우. 아빠가 생명, 근데 엄마가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빠가 정상이고 엄마가 생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엄마 아빠가 정상일 경우에는 생명은 안 나올까? 이런 거.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따져보면 되는 거고. 혈병 이전. 그래서 저기 보면은 X-X 대부분 태아 시기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이게 우리만 치사가 되는 유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들쥐도 있어. 들쥐의 털 색깔 유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들쥐가 얘네들의 색깔이 황색인 애를 교배하면 황색과 회색이 원래 3대1로 나오거든? 근데 이게 2대1로 나온다? 분리되면 라라, 라스, 스라, 스스 그래서 얘는 회색이 하나가 나와. 3대1인데 왜 2대1일까? 이렇게 되는 애들은 죽는데 그래서 2대1이래.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야. 치사유전이라고 하는 거. 근데 색깔이 황색의 관련 유전자가 같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근데 이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해. 여기에 있는 이 혈액병 유전자하고 같이 다니는 열성 유전자가 있나 봐. 그러니까 혈액병하고 이게 지금 X형체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형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혈액병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으면 여기에 열성 유전자도 혈액병 유전자랑 같이 다니는 그러한 동형접합으로 만나서 그게 생명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연구는 있어.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밝혀졌다. 아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 약 먹어. 혈액 응고에 관여한 그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그 인자가 8종류인데 한 종류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응고가 안 돼. 그럼 상처가 나면 피가 안 멈추죠. 죽어. 다략출을 약을 섭취를 해야 돼. 근데 살 수 있지. 이해됐어? 생명. 그 누구지? 혈액병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여왕 있잖아. 그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나 세계사 알겠네. 빅토리아 알아? 빅토리아. 그 여왕이 보인자였거든. 그래서 아들에게 이 형제를 많이 물려줬어. 그래서 얘네들이 상처가 나고 해갖고 많이 죽었어. 그 당시에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니콜라 2세인가? 그 사람 아들 바로 몰리냐? 얘네 아반파천 알아? 아반파천이 뭐야? 한국사 안 배웠냐? 그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갔잖아. 아 도망갔다는 표현이 그랬고 피신했잖아.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러시아 황제가 걔야. 그 아들이 혈액병이야. 근데 그걸 숨기고 막 정치를 하고 그
푸틴이라고 하는 그 점성술사인데 그놈의 말만이 보이더라. 망했지 결국은. 응? 난 그렇게 이어질지는 몰랐어. 난 그 최근에 한 사실이야. 어? 즐겨보는 TV 프로 중에 하나가 벌거벗은 세계사. 아, 너무 재밌어. 한국사 이런 거. 정보를 잘못 선택한 거. 생물도 재밌긴 한데 그게 더 재밌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가 고종이 피신을 했었을 때 그 황제의 아들이 혈병이었던 거야. 몰랐지. 최근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 막 연결이 되니까 재밌는 거지. 어쨌거나. 그래서 21페이지에 우성반성 유전에 관련된 정리를 1번 동그라미 1번 중간에. 자, 그 우성반성 유전의 대표가 피부 얼룩증이야. 자, 그럼 거기 봐봐. 형질 A를 피부 얼룩증이라고 하자. 형질 A, 즉 피부 얼룩증을 나타내는 어머니로부터 정상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 그렇지. 엄마가 보인자였을 경우에 정상이 숨겨져 있었으니까 그걸 받는 남자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지. 자, 그럼 2번. 아버지가 피부 얼룩증이며 딸은 반드시 피부 얼룩증이다. 그러네. 왜냐하면 피부 얼룩증 형질은 우성이니까 아빠가 우성을 딸한테 무조건 X를 물려주기 때문에 정상이 딸이 태어날 수가 없지. 3번. 어머니가 정상이면 아들은 반드시 정상이다. 그렇다. 엄마는 정상 유전자 2개를 갖고 있어서 열성이 2개 어떤 걸 주든지 아들은 무조건 정상이 태어나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계도에서 이게 상념색체의 존재하고 있는지 성념색체의 존재하고 있는지 설명해 줬을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선 조건이 열성일 때 가계도를 보고 또 열성일 때 가계도를 보고 근데 만약에 우성일 경우에는 이런 식의 해석을 내리면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한성 유전 한쪽 성으로 전달이 됩니다. 아빠가 키소톨 발화증, 아들은 키소톨 발화증. 자, 도련변. 제목을 도련변입니다. 돌연이 나타난 전체가 적응을 했을 수도 있어. 돌연변이는 대개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경우로 작용을 해. 근데 대개 저기 있는 그 돌연변이 일어난 유전자가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만들었었다면 그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갖고 태어난 개체는 살아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지금 피부색이 이렇게 매끈매끈하지. 코끼리 피부색은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만져봤어? 코끼리 못 만져봤어? 나 만져봤어. 태국 가. 그래서 이렇게 등에 타갖고 이렇게 하는 거기를 데리고 가더라고. 실험용을 갔더니 그렇게 만져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따뜻했어. 지금 거칠거칠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털도 뽀송뽀송뽀송 이렇게 나 있고 그 촉감은 괜찮았는데 얘는 코끼리는 원래 피부가 이랬을까? 원래 이렇게 울퉁불퉁했을까? 원래는 이렇게 매끈했을걸. 우리랑 피부 스타일이 매끈했을걸. 근데 얘네들은 왜 태어나면서 이러는 거야?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네. 피부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야. 근데 왜 매끈한 애들이 도태되고 왜 이런 애들이 적응하게 됐을까? 코끼리처럼 덩치가 커지는 생물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거든. 그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해요. 세포가 큰 게 아니라 세포 수가 많은 거지. 그럼 그 많은 세포에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할 때 그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한다면 죽는데 적응을 못한대. 근데 이런 애가 적응을 못하고 이런 애가 적응을 했대. 그럼 적응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의 코끼리는 피부 색깔이 올랑 다르게 울퉁불퉁 거칠게 태어난다는 거지. 근데 언젠간 또
코끼리 덩치가 작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또 이런 피부보다는 또 이런 피부가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돌연변이는 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도 그렇고. 돌연변이는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 유전자가 잘못된다.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염색체가 잘못돼서 나타난다.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어떤 종류가 더 많냐면 얘네들이 수가 좀 왜 그러냐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들은 그 특정 유전자 그거 하나에만 이상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개체의 생명 유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이상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염색체 이상의 경우는 숫자가 많거나 염색체가 일부가 막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 위에 수많은 유전자도 한꺼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명이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대. 그럼 결국은 얘네들보다는 얘네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거야.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 DNA상의 위에 염기 서열의 이상으로 발생한대. 자, DNA에 염기들이 들어있지. 걔네들의 서열이 잘못되면 발생한대.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DNA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기면 발생한다. DNA에 들어있는 염기 얘네들이 어떤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그 염기 배열 순서가 잘못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야. DNA는 바로 그 유전 정보는 단백질 설계도를 말하는 거야. 그럼 단백질 설계도를 저장하고 있는 게 DNA인데 그 역할,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염기들의 배열 순서거든. 근데 그 염기들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거나 잘못돼 버리면은 정상적인 단백질은 안 생기겠지. 그래서 나타나는 유전병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인 거야. 예를 들어서 DNA가 이제 두 가닥이 존재하고 있을 때 염기가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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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 이런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면 그 반대 가닥은 상호적 염기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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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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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어. 요거를 1번 가닥, 요거를 2번 가닥이라고 하면은 자, 유전 정보는 단백질 설계도라고 그랬으니까 난 요걸 갖고 단백질을 만들 거야. 일단 이 DNA를 RNA로 바꿔야 되지. 융합하는 거기서 했지. 전사. 이거네. 요걸 바꾸면 RNA는 요거랑 상호적인 연결을 갖다가 RNA를 붙일 수 있으니까 A는 T, A는 T, A는 T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데 RNA는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RNA의 상호적인 연결을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T민 대신 어쨌거나 그럼 T에 대한 G에 대한 이런 식으로 요걸 전사시키는 RNA 두 가닥을 한 가닥으로 바꿔 요거를 번역하는 거지. 그 번역을 누가 하냐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의 소기관에서 하는 거야. 리보솜. 바이러스는 리보솜이 있어 없어?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저거 갖고 있다가 큰일 나. 리보솜은 없어. 누굴 걸 써? 속초 안에 들어와서 속초가 만든 효소를 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리보솜을 갖고 있지 않아 단백질 합성이 불가능해. 그래서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 단백질 결정체를 존재. 리보솜이 여기서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의 염기를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또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그럴 때
이 염기 배열 순서에 따라서 특정 아미노산을 이런 순서대로 붙이면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이해됐어? 자, 이해하러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4차 구조인데 알파 폴리펩타이드, 베타 폴리펩타이드 네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4차 구조인데 이 베타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은 146개가 결합되어 있대. 그걸 얘라고 하자. 5번째, 6번째, 7번째 앞뒤로는 다 똑같고 그냥 6번째가 글루탐산이라고 얘기하는 아미노산이 오면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대. 그럼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뭐 이런 식의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 그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어디가? 여기 봐봐. 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정상적 혈구를 만드는 거야. 동그랗게 예쁜 정상을 만들어. 그럼 얘는 오토를 근데 여기 헤모글로빈 만들어야 되는 여기에 여기가 여기 가운데 여기 T가 AAA, PAT, GGG. 그럼 여기 있는 TTT의 T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A라고 하는 염기로 바뀌었어. 그 바뀐 걸 그냥 치환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바뀌면 전사를 시켰더니 UUU, AU, A, CCC. UUU는 그래 5번 정상적으로, CCC 7번 정상적으로. 자, 그럼 여기 6번이 이렇게 돼야 이걸 만드는데 염기 배열 순서가 달라졌네. 그럼 여기에 6번째에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와서 붙어버려. 그러면은 B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데 헤모글로빈이 따닥따닥따닥 붙는데 마치 구슬에다가 실을 끼워서 연결시킨 것 같은 모습으로 다다다다다 붙어버리네. 그럼 적혈구는 이렇게 난 모양으로 만들어요. 구슬을 고무풍선에다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으면 풍선이 동그랗게 된다고. 근데 구슬에다가 실을 막 꿰. 그걸 공풍선에 넣고 물 주입해봐. 공풍선이 이렇게 휘어진다. 이런 모습을 해야 정상적 혈구가 산소 운반을 하는데 나는 모양적 혈구는 그래서 오토 운반을 제대로 못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빈혈 증상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DNA 염기 서열에 잘못되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하는 유전자 이상 결핍 개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빈혈이 나면 어때? 생명이 막 치명적으로 작용하잖아. 살아나지.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DNA상 염기가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만 했으면 돼. 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종류가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 대표인데 이 원리를 다 외워? 그렇진 않아도 돼. 알비노증 하얗게 되는 거 있잖아. 백색증 머리카락이 하얗고 홍채는 빠르게 걔는 왜 빨개? 우리 여기 이 홍채에 멜라닌 색소가 잔뜩 들어있어. 그래서 뒤쪽에 혈관이 안
안 보여. 여기 멜라닌 색소가 들어있으니까 뒤쪽 혈관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만약 여기 멜라닌 색소가 없어져 버리면 뒤쪽에는 혈관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 그게 빨개져. 무슨 얘기지? 그래서 토끼는 얘가 빨간 건그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그래. 그래서 뒤쪽 혈관이 다 보이기 때문에. 백색증, 머리털이 하얘, 여기가 빨개, 피부가 하얘. 그렇다고 뭐 사는데 지장 있어? 없어. 괜찮아. 페닐케톤증, 어떤 특정 효소를 잘 못 만들어. 왜? 효소는 단백질을 만드는 멜라닌 색소도 못 만들고 효소도 못 만들고 낭성성이죠. 근데 이거 편포 알지? 편포에서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점액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형성이 되면 산소, 기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환이 힘들대. 그래서 이게 숨쉬기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게 낭성성이죠. 헌팅턴 무도병.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근육들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그룹들이야. 그럼 이러한 건 내신에서야 이게 어떤 유전병이냐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수능에서 절대 안 나와. 그럼 이걸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낸다 이렇게 내는 거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지 알 수 있는지 없는지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 얘들은 즉 유전자 이상 변변의 물체들은 핵형이 정상이야. 핵형 분석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1번 염색체 정상, 2번 정상, 5번 정상, 21번 정상, 22번 정상, 흑염색체 정상. 이게 정상이야. 핵형 분석을 해봤더니 염색체 수 모양 크기가 이상이 없어. 근데 얘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지 이건지 알 방법은 없어. 왜냐면 이건 염색체 수준에서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위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 그것도 그 유전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염기 배열 순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핵형 분석으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핵형은 정상이야. 정상이랑 똑같이 나타나. 핵형이 정상이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다. 다음 중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는 돌연변이들을 보기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아니 그럼 내신에서 나오지.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학교에서 가르쳐준 그 유전병이 이거는 핵형 분석을 알 수 없다. 그거는 시험 전날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엉뚱한 단백질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염색체 이상 돌연변이. 염색체가 잘못됐는데 그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염색체 구조가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개수가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구조 이상 돌연변이가 이런 종류가 있대. 결실, 중복, 여기, 정좌 이런 네 종류가 있는데 봐. A, B, C라고 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상 염색체가 있어. 근데 봤더니 누구야? 어떤 구조 이상이야? 이거 없어졌잖아. 그래 이게 결실.
만약에 그 결실된 염색체가 5번 염색체라고 해요. 고양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되게 어린 상태에서 사망을 하고 여기서는 유전자가 지금 하나만 표현됐지만 실질적인 5번 염색체가 이게 정상급이라면 얘는 이만큼이 없어진 거라고. 이만큼 5번이 결실이라는 거. 그럼 그 떨어져 나간 이 염색체에는 얼마나 무수히 많은 유전자가 존재했겠니? 그 유전자들이 다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 유전자들로 인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대잖아. 그러니까 일찍 사망하게 돼. 그러면 이렇게 결실이 일어난 염색체의 모습을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겠지. 핵형 분석을 해봤는데 5번 염색체가 없어졌어. 그거는 얼마나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요건 뭐 같아? 그래, 이게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들어갔네. 이거는 중복이라고 얘기하는 고주기상. 봐봐. B, A, C. 얘는 뭘 뽑았니? 이게 거꾸로 해서 붙어버렸어. 이걸 역, 위. 거꾸로 위치를 바꿨다는 뜻이야. 역. 오케이? 그냥 단어들만 기억을 하면 없어져서 똑같은 게 중복돼서 엇갈렸네. 뒤바뀌었네. A, B, C, D, E. 예를 들어 얘는 9번 염색체, 얘는 22번 염색체. 이렇게 됐어. 얘네들은 무슨 염색체니? 상동 염색체니?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 아니야. 비상동 염색체 간의 자리 옮김 현상으로 나타난대. 뭐가? 전차. 자리를 옮겼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비상동 염색체에서 자리 옮김 현상을 전차하는 거야. 상동에서는 자리 옮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일로 갔어. 이렇게 자리를 옮겼어. 그럼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자리 옮김 현상이 나타나면 결실과 중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야. 근데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자리 옮김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어떤 구조 이상 불연변이가 나타난 건지를 찾으면 돼. 이거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은 이제 여기가 가계도에 맞물릴 수도 있어요. 가계도에 일부의 유전자가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도 나타날 수 있거든. 그건 진짜 고난이도 문제. 그래서 이게 구조 이상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네 종류. 그러면 핵형 분석으로 그래,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지만 요거는 좀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아. 레벨대로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모른다 쳐도 이런 거 짧아진 거, 길어진 거, 이 바뀐 크기가 핵형 분석으로는 확인이 갈 것 같아. 그래서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애들 대부분 핵형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 가능하다. 모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다. 자, 이번에는 구조 이상 말고 수 이상 말. 개수가 잘못됐어.